안녕하세요. 아마도 축구입니다. 저는 현재 2024년 10월 기준으로 아킬레스 수술 후 재활치료 중입니다. 23년에 아킬레스 부상 후 24년 6월에 수술하였고 조금씩 호전 중에 있습니다. 제 경험을 통해 아킬레스로 축구 활동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제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환상의 어시스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경험한 아킬레스건 수술 후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. 수술 전날 밤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장 먼저 제모를 해야 했습니다. 수술 준비가 된다는 긴장감에 여러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. 아침 수술이라 일찍 일어났습니다. 주사 바늘을 꽂고 의사에게 수술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.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골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수술 부위에 주입한다고 했는데 제 줄기세포를 이렇게 쓸 줄은 몰랐네요. 그때부터 조금 더 무거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하반신 마취를 하고 수면제를 투여받으면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실내는 무척 춥고 간호사님들이 바쁘게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저는 그냥 누워서 수술이 잘 끝나길 기도하는 마음뿐이었어요. 그런데 정말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갑자기 눈을 떠보니 수술이 끝나 있었어요. 수술 후 하반신의 감각은 전혀 없고 정신은 몽롱했습니다. 여름인데도 너무 추웠고 4시간 넘게 누워있어야 했습니다. 머리를 들어도 될 때쯤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MRI를 찍으러 갔는데 어색하고 조금 무섭더라고요.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너무 불편했어요. 해결이 잘 안돼서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그날 밤 마취가 풀리면서 조금씩 통증이 느껴졌고 새벽이 되자 정말 견디기 힘든 통증이 밀려왔어요. 무통 주사로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선택한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이었어요. 덕분에 상시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간병인 분들도 친절하시고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셔서 정말 편리했어요. 다만 보호자와의 면회는 병원 밖에서만 가능해 약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또 병원 위치가 집에서 조금 멀었기 때문에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을 때는 꽤 번거롭더군요. 병실은 4인실을 사용했는데 여유만 있었다면 1인실이 더 편했을 것 같아요. 병원 음식은 비교적 잘 나왔지만 같은 메뉴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조금 물리더라고요. 병원에서는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. 새벽 5시 기상 6시 아침 식사가 시작이고 오전과 오후에는 소독, 치료, 검사가 이어졌습니다. 밤 9시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잘 준비를 했어요. 씻는 건 양치와 세안 정도만 가능했고 몸은 바디티슈로 닦아야 했습니다. 머리는 지정된 날에 간병인께서 감겨주셨는데 그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봤습니다. 초반 회복 기간에는 다리를 거상한 채로 잠을 자야 했는데 이때 고관절 통증이 상당했어요. 결국 한 달 동안 이 통증을 견디며 생활했습니다. 4일차쯤 되니 휠체어에서 목발로 이동하면서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재파열 위험이 있어서 한 발 한 발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. 수술 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염증 방지와 재파열 예방 두 가지였습니다. 염증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. 재파열은 실수로 잘못 딛거나 하중을 실으면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하지만 말은 쉬워 보여도 한 발로만 지탱하며 움직이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다른 발을 디딜 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과 사선 움직임 하나에도 신경 쓰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꽤 힘들었어요. 특히 저는 무더운 여름에 수술을 해서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. 여러분들은 여름 수술이 아니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퇴원 후 깁스 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나눠드릴게요. 이 영상이 수술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 응원합니다.